경희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계획 2018학년도 주요 사항이 9월 23일자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009년생 학생들, 경희대학교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 경희대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1학년 어떻게 준비하고 2, 3학년을 맞이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교과 전형의 지역 균형에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이 탐구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이나 아니면 성취도 A, B, C, D 이 두 개 중에 높은 점수를 선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네오 르네상스의 서류형이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100% 전형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부가 내신이 들어가는 그러한 전형이 또 신설이 됐다. 자, 이런 커다란 변화들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경희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어떤 흐름으로 2018학년도 대학 전형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9월 23일자로 경희대학교에서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주요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내년 4월 말에 시행 계획이라고 나와야 될 내용들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변한 입시 제도에 많이 궁금해하고 또 한편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경희대를 포함한 몇 개 대학들 얼마 전에 서울대도 나왔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안들을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은 내용에 이렇게 주요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쪼개가지고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 이렇게 요 내용들을 하는데 먼저 2018학년도 입시를 알기 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교과 전형으로 네오 르네상스가 있었고요. 교과 전형으로 지역 균형 전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네오 르네상스, 그 다음에 논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일반 전형 이렇게 있었는데, 그 9등급 체제에서는 이 지역 균형이라는 게 보통 1.67등급 정도가 평균 등급이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 해야지 경희대 학교로 교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5등급 체계에서는 이 등급의 숫자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9등급 시스템에서는 1등급 중후반의 점수가 있어야지 경희대를 갔다. 그리고 또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고요. 네오 르네상스는 종합 전형인데 종합 전형은 2등급 중반대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서류 평가도 하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됐고요. 논술은 논술 100으로 뽑고 수능 최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능은 말 그대로 수능 100으로 뽑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체계였는데 이제 이런 틀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게다가 종합 전형은 네오 르네상스, 그다음에 교과 전형은 지역 균형인데 여기서 보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게 교과 종합 평가라는 게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따 뒤에 소개하겠지만 요번에 지역 균형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내용 중에 교과 종합 평가라는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우리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그 시점에 교과 전형이라는 건 원래 내신을 기반으로 뽑는 게 원칙인데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순화되면서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본다, 생기부를 본다 그런 것들을 경희대는 이전부터 해왔던 대학 중에 하나고 많은 대학들이 이 흐름으로 갈 거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가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 방향 2018학년도 새롭게 바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배우는 우리 고교학점제 시대의 첫 번째 주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성취평가제 A, B, C, D로 나눠지잖아요. 대부분 과목들이 추정 분할을 쓰지 않으면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성취평가제인데 거기다가 이제 5등급으로 등급을 같이 병기합니다. 같이 표기를 하는 건데 그 성취평가제의 취지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각 교과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성취했는지를 여부를 파악하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좀 살리겠다. 그리고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는 듣고 싶은 거
듣고 싶다는 전제에는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 선택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다 이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더 자유권을 주기 위해서 내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교 생활에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형 세팅할 때 좀 신경 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포용적 그다음에 선진화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 교과라는 건 보통 이제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하는데 경희대학교는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자 여기 핵심 뭐냐면 자 교과 종합 평가를 반영한다. 뭐 어느 블로그나 또는 어느 유튜브로 보니까 마치 2018학년도 그 입시에서 교과 종합 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전부터 내신을 위주로 하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경희대는 교과 종합 평가를 했습니다. 서류적인 요소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내신만 하나만 주구장창 공부해서는 이제는 교과 전형도 통과하기 어렵다. 1, 2, 3, 4, 5라고 하는 등급도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안에 적혀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더불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바로 교과 종합 평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고 배운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세특에 적히게 돼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하다. 하나만 잘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제 학생부 교과목을 다르게 반영한다. 이전까지는 인문자연 공이 국영수사 과를 이렇게 공통으로 반영했는데 이제는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 베이스로 반영하겠다 이런 거고 수능 체제도요. 이제 2028학년 수능부터는 탐구가 없어지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전 2026학년도 7학년도까지는 탐구를 두 과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8학년부터는 아예 수능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탐구도 통합사회가 됐든 통합과학이 됐든 시험을 물론 둘 다 보죠. 우리 2018학년도 현재 고1 학생들은 그 중에 한 과목만 반영하겠다.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이 수능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여주는 거지만 교과 전형인데 내신 좋아야 되고요. 서류 좋아야 되고요. 수능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골고루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목 선택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탐구 교과, 탐구라고 하는 건 보통 사회하고 과학 과목이잖아요. 사탐 과탐이니까 사회 과학 과목의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우리가 뒤에 소개하겠지만 우리는 공통 과목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은 교과 등급 나오잖아요. 1등부터 5등급. 그 등급이 나오고 그 옆에 또 A, B, C, D 이렇게 성취도가 같이 병기가 되는데 그 중에 좋은 거를 상위 성적을 반영하겠다. 예를 들면 등급은 2등급 맞았는데 원 점수는 90점을 맞으면 A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A, 그래도 보통 A는 1등급 이렇게 치환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니 등급을 좀 못 맞더라도 본인의 원 점수가 높으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학생 입장의 고민은 우리 학교는 너무 공부 잘하는 학교라서 내가 등급에서 불리함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학교라면 원점수가 높게 맞으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거고 교사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등급에 대한 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평가니까 모든 아이들을 1등급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A를 많이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쉽게 내고 또 평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 계열에 한해서는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이 있는데 인문하고 우리 그 무전공에 해당하는 자율전공은 해당하지 않지만 자연계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학생들의 이과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들은 이런 핵심과 권장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정성평가 그러니까 어떤 과목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전형이 아닙니다.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내신 체계가 바뀌잖아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9등급제고 고1부터는 5등급제이기 때문에 2018학년도 지원할 때는 현재 현역들만 지원하게끔 바꿔놓겠다. 그 전까지는 삼수생까지 지원 가능했는데 현역만. 이건 되게 강점이죠. 그죠?
딱 그 학년 애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표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전에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 안 되고요.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지만 졸업 예정자, 즉 고3만 지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고3 될 때 재수생들, 삼수생들은 지원을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전형 방법은 교과, 비교과 포함한 이것들은 이제 학생부라고 하죠. 학생부가 7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 3% 들어가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가 이하 5고요. 한국사 5등급 이내,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약학결도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선택 과목이 2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2과목이었는데 여기는 한 과목이다. 탐구가 한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탐구라는 건 지금까지는 사탐 9개, 과탐 8개였지만 2028학년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딱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잘 나오는 한 과목만 반영하겠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은 학생부는 교과는 아까 했지만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원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공통 과목이라고 하고, 선택 과목은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들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 2가지만 나눠줘서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 이렇게 현재 고2와 고3은 이루어졌는데 지금 고1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모두가 다 5등급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나 사탐, 과탐에 해당하는 융합 선택은 등급이 나오지 않지만 어찌됐건 공통이든 선택 과목이든 상대평가, 즉 교과 등급이 반영을 하고요. 대신에 성취도만 제공하는 과목, 한번 말했죠.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 제가 뒤에 소개하겠지만 요 과목들은 아예 반영하지 않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반영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등급 안 나올까봐 과목 선택 주저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너의 흥미와 적성이 있으면 마음껏 들어, 뭐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듭니다. 탐구 과목, 사회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이 아까 그랬잖아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서 우수한 걸 반영한다. 예를 들면 석차는 3등급이에요. 근데 성취도가 A가 나왔습니다. 9등급 시스템에서 3등급은 또 별로 높은 건 아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는 1.6등급, 7등급 대 가기 때문에. 그런데 5등급 시스템에서는 특히해서 3등급도 높은 점수는 아닌데 만약에 성취도가 A예요. 90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3등급과 A 중에서 A를 선택하게 하고 그때 A를 1등급으로 반영하겠다. 뭐 뒤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노력 때문에 B는 2등급이고 C는 3등급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원점수를 높게 받았을 때 불리함이 없다. 등급이 낮아도. 그래서 본인들의 학교가 학군지거나 아니면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다 그러면 등급에 대한, 등급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많이 줄어서 부담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학생들은 부담을 가지니 그 5등급 시스템에서 내가 1이냐 2냐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요 경희대 요 전형에 한해서는 성취도가 A를 맞도록 지향하면 충분히 만회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까지는 국영수, 사, 과학 이렇게 통합으로 반영했는데 이제는 인문은 국수, 영사, 자연은 국수, 영, 과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도 아닌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는데 요거 반영을 하겠다. 정성평가 하겠다. 그러니까 과목 선택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고요. 8월 28일 날 수정 공고를 했습니다. 각 과목마다 모집 단위마다 무슨 과목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과정 설명을 통해서 2학년 때 이런 과목 들으라고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을 겁니다.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이제 또 변경도 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들으면 좋은데 핵심 과목은 중요하게 긍정평가를 하고 권장 과목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 서울대 논리를 따져보면 서울대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개념인데요. 핵심 과목은 그 모집 단위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서 안 들으면 너 손해 볼 거야. 권장 과목은 가급적이면 들으면 좋은 과목이, 이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큰 틀에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2025, 26, 27 세계연도를 봤을 때 경희대학교 보면 지역균형 똑같이 운영됐고요. 다만 2025학년도는 고3 재학생이 5%만 추천받아 지원했다면
올해 2016학년과 그다음에 내년 2017학년까지는 사무생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70에 효과 30 똑같죠. 그죠? 그리고 과목은 국영수사 과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였는데 이게 약간 좀 바뀌었죠. 그죠? 전형 방법은 똑같고요. 추천 인원은 이제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3이 될 때는 고3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가 아니라 최저는 그 이하보 똑같은데 올해와 내년까지는 탐구가 두 과목 관용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바뀌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이 대학 입시 치른 2018학년도에는 한 과목만 반영한다.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요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우리 고교 학점제 시스템에서 우리 고1들이 배우는 과목들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 자, 요게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입니다. 등급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성취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융합 선택 중에서 사회와 과학에 해당하는 요 융합 선택, 요 9과목일 겁니다. 요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ABCD 5가지 성취도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쓰라 이거죠. 부담 없이. 그리고 여기 사회 과학에 해당하는 요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말했지만 등급과 성취도가 변개되는데 상위 개념을 적용하겠다. 어디에서요? 경희대학교 교과전형의 지역균형에 한해서. 요게 이제 바뀐 내용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과목들은 성취도 5단계 ABCD 2와 그 다음에 석차 등급 5등급이 같이 변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요 9과목에 해당 요 9과목은 5단계의 성취도만 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예체능은 ABC 3개 과탐시라고 3개 등 그 성취도만 나오는 요게 시스템인데 큰 틀에서 이걸 이해하시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전형 마무리했고요. 종합전형은 경희대 종합전형은 네오 르네상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을 소개하기 전에 종합전형이라는 건 교과가 다르게 내신도 분명히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른바 학교 생활 기록부 생기부에 적혀 있는 여러 활동들을 보고 평가하는 게 종합전형인데 그 종합전형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통 종합전형을 2개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죠. 크게 보면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경희대는 네오 르네상스 하나, 요 전형을 꼭 면접 부분은 단계형 전형인데 우리 1학년들이 대학 진학하는 2028학년도에는 드디어 서류형으로 하나가 더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이 면접 전형은 이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만 1단계에서 3배수로 뽑았던 거를 좀 많이 뽑는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 서류형이 신설이 되는데 이 서류형은 성적이 좀 낮더라도 탐구 역량이 우수해서 생기부가 되게 빵빵한 우리들 표현대로 하면 그런 학생들이 유리하다. 그리고 이 신설되는 서류형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게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성취평가 수치를 고려하여 교과 석차 등급 없이 절대평가 성취도를 적합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평가 그 방법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 과학의 융합 선택을 제외한 모든 과목들은 성취도와 등급이 변개되는데 여기서는 종합평가할 때 등급을 아예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취도만 보겠다는 겁니다. ABCD 90이냐 80이냐 70이냐. 학생들도 등급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온점수를 올릴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지만 교사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출제를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좀 하게 됩니다. 뭐가 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생각은 뭐냐면 어찌됐건 지금보다 좀 더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원점수를 높여주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겠다. 말 그대로 그래서 성취도를 높여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건 종합전형인데 등급을 보지 않고 절대평가로만 평가하겠다 이거고요. 면접형은 원래는 2017학년까지는 1단계 3배수 뽑는데 4배수 5배수 모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좀 더 많이 뽑아서 면접 해결도 주겠다 이거죠. 이걸 정리하면요. 자, 이 면접형은 기존에 있던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딱 요거 하나입니다. 일반 학과는 4배수 뽑고요. 이전에는 3배수였습니다. 의학계 약학과는 5배수 뽑겠다는 거예요. 요 차이밖에 없고요. 요게 이제 새로 신설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네오 르네상스가 100이라면 그중에 70%를 요 면접형으로 가져가는 거고 30%에 해당하는 인원만 요 서류형으로 있는 겁니다. 여전히 경희대 종합전형은 네오 르네상스의 면접형이 메인입니다.
서류 새로 신설되는데요. 여기 이제 서류 100으로 뽑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중앙대만 하더라도 CAU 융합형 인재가 있고 CAU 탐구형 인재가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는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요. 탐구형 인재형은 탐구 역량이 뛰어날 것 같은 자, 외고 과학고 그다음에 특목고 뿐만 아니라 요런 자사고 같은 학교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학교가 높은 그런 건데 이 서류형도 그런 의도로 설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탐구 역량이 더 있는 그런 학생들이 하되 다만 최저가 있다. 최저가 있다. 최저가 아까도 교과 전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 교과 전형에도 권장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든 종합이든 특히나 종합이 더하죠. 종합에서는 선택 과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경희대학교에서 이전에 발표했던 이거 2001호 개정교육과정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다 이렇게 핵심 과목 권장 과목들이 있습니다. 인문과 인문 관련된 과들은 거의 없어요. 뭘 꼭 들어야 되는 게 없는데 자연계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계열의 과들은 대부분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수학에서 이거 꼭 듣고 왔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공대 같은 경우는 이전 개념 미적분 꼭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은 물리 꼭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과목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익숙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요거 파랗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핵심 과목이라는 건 이전까지는 꼭 들어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 8월 달에 그 수정한 내용이 왔는데 이전에는 핵심 과목 안 들으면 감점을 하고 권장 과목을 들으면 가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핵심 과목은 중요하게 긍정 평가를 할 것이고 정성 평가니까 권장 과목은 종합적을 고려해서 긍정 평가를 하겠다. 아무튼 핵심과 권장 과목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과목 선택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과정부에서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도록 세팅하는데 여러분들이 등급에 대한 부담과 또는 그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쉬운 거나 뭐 또는 편한 거 이런 거 위주로 가다 보면 교과 전형에서도 손해를 보고 종합 전형에서는 두말할 거 없을 정도로 손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요. 그만큼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1학년들도 과목 선택했겠지만 막 선택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대충 알아봤는데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가 들어가고 서류가 적용이 되고 종합 전형도 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내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서류에 그 내신 성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그 두 개의 종합 전형을 쓰니까 서류형에서는 또 수능 체제도 들어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도 서류적인 요소가 있고 종합도 서류적인 요소가 있는데 교과적인 요소인 또 종합도 그 최저도 들어가고 그러니 저희가 그냥 가볍게 얘기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내신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도 관리를 하고 수능 체제도 갈 수밖에 없다. 이전처럼 되게 치열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두루 잘해야 된다.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약간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여기 핵심 과목 중에 미적분 2나 기하가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미적분 2하고 기하가 빠졌거든요. 심화 수학의 느낌이 빠졌는데 근데 대학에서는 이걸 들으면 여기 있는 편들하면 중요하게 긍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긍정평가 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무튼 들으면 좋다는데 수능에 안 나오니까 미적분 2 그러니까 미적분 2라는 개념이 이전 학년의 미적분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적분 안 들어도 되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2학년, 지금 1학년들이 2학년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는 여러분들이 수학만 놓고 보면 대수하고 미적분 1까지는 배웁니다. 대수는 이전에 수학 1의 개념이고 미적분 1은 수학 2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 1, 2까지는 다 하고 그 2학년 다 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미적분 2, 기하 이런 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는 지금 경희대에서 안내하는 상황을 놓고 보면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시입니다. 정시는
정시도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정시도 수능형과 수능 100% 뽑았던 그 수능형과 수능 학생부형, 즉 수능이지만 학생부가 들어가는 형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는 진작부터 이렇게 해왔었고요. 이전 학년도 2025학년도 4학년도 그때부터 들어갔었는데 이게 다 2028학년도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경희대도 드디어 2028학년도에 정시 전형에 학생부가 들어갑니다. 학교 생활기록 반영된다는 얘기고요. 자연계열에 한해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권장 최소 이수 학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 따져보니까 가산점을 준다는데 정상적인 학교 시스템이면 요거 수학, 과학 권장 과목 최소 이수는 다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꼭 굳이 가산점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막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산점이라고 돼 있지만 대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안 했을 때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부가 반영되는 수능형 정시에서는 그렇게 메인은 수능이다 보니까 수능이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수능에 정시로 대학 가겠다는 아이들은 학교 수업 다 이렇게 제껴놓고 학원이나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시로 갈 친구들은 어느 정도 학생부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과목 선택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평가 석차 등급과 절대평가 중에서 상위 성적 반영한다. 그죠? 아까 지역균형에서는 사회, 과학의 탐구 과목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모든 과목들을 등급과 성취도 중에서 좋은 거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18과목만 반영하겠다 이런 거고요. 게다가 출결 및 봉사도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요즘 트렌드가 안 맞는 게 뭐냐면 1학년들 1학기 맞춰놓고 5, 1등급에 안 나온 친구들 또 자퇴 러시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뭔가 모순입니다. 대학에서는 뭐 하라고 시간을 주냐면 너 내신 조금 안 좋아도 다른 걸로 만회할 수 있어. 서류로 만회할 수 있어. 등급은 안 좋더라도 성취도가 높으면 충분히 커버가 돼. 그다음에 만약 자퇴를 하게 되면 오로지 예전 같았으면 수능만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수능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학생부도 반영하는데 그러면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은 또 나름대로 대체 소식이 있겠지만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나 또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5, 1등급을 못 맞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뭐 그런 선택을 한다 얘기 나와 있는데 대학에서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좀 뒤로 밀어두고요. 대학에서는 그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다 잘해야지 이제는 수능 하나만 잘해서는 정시 전형마저도 어렵다. 교과 전형도 내신 하나만 높다고 되는 거 아니다. 예전에는 내신에다가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만 잘하면 됐는데 거기다가 서류도 본다. 그 서류 안에는 너가 무슨 과목 선택했는지. 그런데 이건 요번 2028학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에 경희대가 계속 해왔던 거고 동국대나 그 다음에 건국대나 같은 맥락으로 해왔던 이런 대학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요. 기본 틀은 수능형이 수능 100인데 이건 참 재밌는 건 여기 학생부가 들어가는 수능형이 오히려 70%예요. 이게 더 많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학생부라는 건 교과, 비교과, 출결, 봉사가 이제 10%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무튼 손해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과 그 다음에 출결 우리 정시로 대학 간 사람들은 2학기 다 버리고 학교도 안 나오고 학원이나 혼자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봉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귀찮고. 왜냐면 수능만 잘 보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30%에 불과하고 70% 내외는 이런 학생부가 들어간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가산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앞만 머리를 굴려봐도 그냥 5과목 이상은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 과목당 3단위로 있기 때문에 뭐 18학점이나 5과목 이상 듣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수학 같은 거 예를 들면 1학년 때 공통 수학 1 듣고 2학기 때 공통 수학 2 들으면 벌써 2과목 들은 거잖아요. 3학년 때 대수 확통 2학년 때 대수 확통 듣고 또 미적 1 들을 수 있고 이것만 해도 5과목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적 2를 듣든 기하를 듣든 이렇게 한두 가지 더 포함시키면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나 수학 싫으니까 수학은 다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 자연계열에 쓰는 학생들도 가산점 때문에 손해보는 일 없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타 전형은 큰 틀에서는 이제 기회균형이 있는데 이전에는 서류 70에 교과 30이었는데 이게 서류 100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논술과 뭐 실기는 다 똑같다 이건데 자, 지금 발표했던 이 자료는 원래는 2016년에 4월 흔히 말하는 시행계획 발표할 때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궁금함 또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래도 좋은 대학에서 미리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잘 하라고 이렇게 미리 안내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대와 몇몇 대학들도 우리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안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안내할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내신 등급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수능 잘 보려고 모의고사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학교 공부를 안 하면서 학교의 활동만 쎄빠지게 하는 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다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큰 틀에서 이렇게 경희대가 대표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이 이러한 대입 입학 전형 계획을 안내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과목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흐름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태성고 1학년 학생 학부모님들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영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학교생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길 바라고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잘못 판단했다 행동했다 하면서 아까운 1학년의 시기를 이렇게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태성 학생을 비롯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듣고 잘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약속하고 오늘은 경희대학교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최종안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